와, 대단합니다. 수출액 1,0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늘어났고요. 수출액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넘겨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도 사상 첫 한 달에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이상하게 안정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은 역대급 호황이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좀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수익률 제일 낮은 게 95%고요. 높은 거 삼성전기 75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제일 낮은 게 95%고요. 높은 거 삼성전기 75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에 조금 못 갔었던 그런 종목들 골라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하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대신증권에서도 하고 있고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보유세라는 카드가 잘 안 먹혔을까? 쉽게 말하면 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종부세가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이유는 세율이가 아니라 세율이 너무 낮았고 정책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3, 4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응원을 한, 그 혐오 응원을 한 배제고등학교요.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를. 근데 문제는 전국대회 못 나가잖아요. 6개월 징계가 왜 크냐면 올해 전국대회 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이마트배하고 다 못 나갑니다. 이마트배도 큰 대회인데. 아이들은 저는 아이들보다 선생님들 먼저 징계해야 된다고 봐. 선생님들이 저 배제고 학생들한테도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 가르쳤다. 지역 감정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미래 먹거리,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인데,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나섭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는 너무 좀.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근데 보세요. 광주한테 몰빵하면 지역 감정 폭탄 터진다. 폭탄 터져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 서비스 전반으로 AI가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AI 전환들이 여기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시키면서 이 우리가 공적 영역이라도 부분들의 많은 혁신들이 한 90% 이상의 AI 전환은 민간에서 일어나니까요. 한국에서 만드는 이 거버넌스 체계가 결국 미국 서부에 있는 기업들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사회 시스템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근데 그 부분이 AI 전환이 산업혁명 10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이 발명의 속도가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는 관료 시스템이나 아니면 공공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걸 쫓아.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사회적 위기는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남아있는 과제들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로 가는 게 어느 정도 필연적인 흐름이다면, 엔트로픽이 연환산 매출이 4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배제고 야구 선수들의 이야기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이런 건 잘못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코치와 감독이 그 더그아웃에서 있는 이 응원에 대해서 제지를 전혀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치와 감독에 대한 제지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사실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냐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런 5.18에 대한 역사 왜곡, 그리고 혐오, 조롱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부터 혹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부터 버젓이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다 혹은 배제고만의 문제다 이렇게 절대 볼 수 없. 1년이면 다 있는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1년 전에 5.18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전수영 선수, 조희연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배제고 보내려고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러고 조롱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런 타격, 아무런 처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거야. 맞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키득키득대고 있겠습니까? 야, 저것들 금방 잊어. 좀 있으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도 이미 늦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정보 생태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과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줌론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자꾸 그때도 한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루지 않으면 민주당도 조용해.
어린 학생들 사이에 이 일배식 혐오 문화가 장난과 재미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그 무엇보다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올바른 가르침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까다로운 일일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는 이 혐오의 토양을 뒤집어 엎기 위한 모든 가능한 입법과 전 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 스타벅스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의힘은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외치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까지 쓰고 탱크데이를 5.18에 연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은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외치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까지 삼았습니다. 무려 그리고 그런 질서 속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대놓고 혐오할 자유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를 교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것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지난주인 6월 26일에 김건희의 명품 백 수수를 포함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문제들 말입니다. 검찰은 2024년 10월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백을 받은 거,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의 실제 진술 조소와 80% 이상 일치한다고 합니다. 결국 조사 날짜와 형식도 김건희가 지정하고 김건희가 낼 답변을 미리 마련해서 적당히 무혐의로 끝낼 시나리오가 이미 한마디로요, 국가기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우리 역사책 읽으면 이제 사화가 별게 아니에요. 저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식의 과거를 파묘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본인은 과연 무사할 수 있는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해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분열상의 상당 부분은 소위 말하는 뉴잼이라고 말하는 이재명을 지지해서 들어온 거지 민주당을 지지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근데 열린우리당에 들어오고 나서 호남을 홀대했고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실패의 경험을 유시민 이사장님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옆에서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겪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확장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의 대상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내부의 동지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계승하고 못한 건 극복하는 게 이재명 정권이 해야 될 일인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빨리 이 서로에 대한 혐오의 연쇄고리를 빨리 끊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거 어느 누구에게도 좀 도움이 안 된다.